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조용하고도 민감한 주제, 바로 노인 냄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스에 앉았는데 옆자리가 유난히 비어 있거나 손주가 예전처럼 무릎에 앉지 않고 며느리가 방문할 때마다 창문을 활짝 여는 모습, 이 모든 순간이 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직접 목격해왔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냄새와의 싸움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의 거리, 자존감,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까지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68살 박영숙 할머니가 손주에게 할머니 냄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우셨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청결하게 살아온 분이었지만 가족의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죠. 그럼 편안하게 앉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일을 진짜 좋아하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몇 시에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위치와 현재 시간을 공유해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곳에서 함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이제 불을 끄고 부드러운 소리를 위해 선풍기를 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저는 노인 전문의로 일하며 10,0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사실은 노인 냄새는 결코 개인의 게으름이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본인보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더 먼저 그 냄새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더 슬픈 사실은 가족들도 차마 솔직하게 말하지 못해 어르신들은 끝까지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샤워를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으셨지만 어느 날 아들이 친구를 데려온 날 그 친구가 야, 진짜 할아버지 냄새 심하다 라고 속삭이는 걸 우연히 듣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는 손주들이 오는 날이면 방에서 잘 나오지 않게 되셨죠. 이쯤에서 여러분도 혹시 나도 그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의심 아마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특별한 냄새가 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그 과정에서 체취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 냄새는 결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나요? 노인 냄새는 인생의 향기다. 물론 웃자고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는 그 향기가 가족의 거리를 만들기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작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가져올 큰 행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냄새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손주가 무릎에 앉지 않는다고, 또 어떤 분은 며느리가 자꾸 환기를 시킨다고 속상해하셨죠.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쌓여 결국에는 외로움과 소외감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태도와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이런 냄새를 갖게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그 냄새를 줄일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냄새 때문에 가족과의 거리를 느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손주가 다시 무릎에 앉고 가족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노인 냄새의 과학적 원인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진지해질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는데 꼭 필요한 지식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습니다. 첫째, 땀의 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나지? 라고 의아해 하시죠. 사실 땀이 줄어드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청소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땀이 줄면 노폐물과 독소가 피부에 남아 세균의 먹이가 되고 이로 인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합니다. 둘째, 피지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바뀝니다. 젊을 때의 피지와 노년의 피지는 화학적 구성이 다릅니다. 50대부터는 노네날이라는 산화된 지방산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물질이 바로 노인 냄새의 주범입니다. 젊은 사람의 피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이 노네날은 70대에 이르면 최고조에 달합니다. 학계에서는 이 노네날이 노화의 상징인지 아니면 단순한 부산물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네날이야말로 인간의 숙명이라고 말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적절한 관리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후제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셋째, 구강 환경의 변화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침 분비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이 부족해지면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세균이 번식해 입냄새가 심해집니다. 69살 김순자 할머니는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창피해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잠깐 이상한 사실 하나. 노인 냄새는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식습관, 심지어 유전적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의 두 분이 똑같이 생활해도 한 분은 냄새가 거의 없고 다른 한 분은 냄새가 강하게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도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 중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공개적인 논쟁을 소개할게요. 노인 냄새는 사회적 낙인인가 아니면 생물학적 필연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일부 사회학자들은 노인 냄새가 나이 듦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생물학자들은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냄새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 냄새로 인해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냄새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왜 매일 샤워를 하고 옷을 깨끗이 입어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땀, 휘지, 침, 이 세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점입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놓치고 있던 작은 습관, 그리고 신체의 특정 부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농담 들어보셨나요? 나이 들면 향수보다 물이 더 필요하다. 물론 향수로 냄새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로는 향수와 노인 냄새가 섞이면 더 복잡한 냄새가 날 뿐입니다. 마치 더러운 화장실에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같죠. 이쯤에서 한 가지 지혜로운 사건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영수 할아버지는 6달 전만 해도 손주들이 방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우울해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이제는 손주들이 무릎에 앉아 TV를 함께 본다고 하셨죠. 정말 기적 같아요 라는 말에 저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노인 냄새는 결코 운명이나 숙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변화와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나는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냄새를 줄이는 일상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아주 사소한 행동들이 노인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항상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고 강조합니다. 먼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나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물은 우리 몸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하루에 6컵 이상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속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되어 냄새가 줄어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컵, 식사 전후로 1컵씩, 오후와 자기 전에도 1컵씩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면 습관이 되기 쉽습니다. 커피나 차는 물 대신이 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오히려 카페인은 몸에서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다음은 햇볕 아래에서의 가벼운 산책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결코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20분,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부드러운 햇볕 아래에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살균 효과가 생기고 적당한 땀 배출로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엔 다리가 아파서 걷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하루 10분부터 시작해 점차 시간을 늘리니 오히려 다리도 덜 아프고 가족들이 요즘 방에서 냄새가 안 난다고 칭찬해 주셨죠. 그리고 샤워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겨울에는 춥다고 매일 샤워를 피하시지만 하루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으니 40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20분 정도 탕 목욕을 해보세요. 피부 구멍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가고 목욕 후에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여기서 이상한 정보 하나. 일본에서는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 목욕 전용 소금을 사용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소금 목욕이 피부의 각질과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반대로 피부가 민감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다는 논쟁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한 비누와 미지근한 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지혜로운 사건을 나누고 싶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처음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셨지만 한 달 만에 습관이 되어 피부도 좋아지고 손주가 할머니, 요즘 좋은 향기가 나요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가족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학계에서는 운동과 수분 섭취가 노인 냄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운동이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켜 냄새를 줄인다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운동 자체보다는 위생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제 경험상 두 가지 모두가 균형을 이룰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농담 하나. 노인 냄새는 샤워로 씻어낼 수 있지만 게으름은 씻어낼 수 없다. 구워낼 거 없다. 물론 이 말은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햇볕 아래에서 가볍게 산책하며 매일 샤워하는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단 일주일 만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 반드시 씻어야 할 세 부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노인 냄새의 90%는 이 세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지나치곤 하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도 샤워할 때 이 세 부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살이 접히는 부위입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및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많은 주름진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땀이 잘 마르지 않고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환경이죠. 특히 뒷목이나 귀 뒤는 거울로 잘 보이지 않아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76살 최영자 할머니는 평생 목욕을 해왔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겨드랑이 밑과 가슴 밑을 꼼꼼히 씻으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가 안겨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샤워할 때는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로 살이 접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상할 수 있으니 항상 부드럽게. 두 번째는 털이 많은 부위입니다. 겨드랑이, 가슴, 두피 같은 곳은 털이 많아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듯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머리를 감을 때 두피를 꼼꼼히 마사지하라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실천했더니 머리에서 나던 퀴퀴한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머리를 만져줘요. 라고 하셨죠.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털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샤워할 때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해 거품을 내어 씻고 샤워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발, 발가락 사이, 손바닥 등등은 땀샘이 많아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죠. 김영수 할아버지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에 양말을 신기 시작하니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을 때는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신발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면양말을 신고 하루에 한 번은 갈아 신으세요. 신발도 번갈아 신어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이니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쉬나 수건을 사용하면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정보 하나. 최근에는 노인 냄새 방지 전용 비누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향이 강한 비누는 오히려 피부를 자극해 각질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습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이 많이 생기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주제에 대해 학계에서는 노인 냄새의 90%가 특정 부위에서 발생한다 하는 주장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전신관리가 더 중요하다 하고 말하지만 실제 임상 경험상 이 세 부위만 제대로 관리해도 냄새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노인 냄새는 나이의 훈장이라지만 가족의 사랑을 위해선 훈장도 닦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 부위만큼은 꼭 신경 써서 씻어주세요. 단 일주일 만에 가족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식습관과 구강 관리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과 입안의 청결 상태가 몸에서 나는 냄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몸 밖으로 나오는 향기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먼저 항산화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산화 식품이란 쉽게 말해 몸이 늙는 것을 막아주는 음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고 이 산화가 노인 냄새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현미, 메밀 등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매일 사과 1개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 라고 말해줬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상한 정보 하나.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일시적으로 몸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마늘을 먹은 직후에는 입냄새가 날 수 있으니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겠죠. 두 번째로,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수박, 배, 토마토 같은 과일과 채소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런 음식들은 자연적인 인뇨작용을 해서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매일 오이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한 개를 먹기 시작했더니 3달 정도 지나니 주변에서 요즘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혀도 꼭 닦아주세요. 혀에는 세균이 가득 쌓여 있어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칫솔 말고도 혀 클리너라는 도구를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에 맨 혀를 닦는 게 구역질이 나서 힘들었지만 조금씩 연습하니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혀 클리너 없이는 못 살 정도예요. 입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공개적인 학술 논쟁 하나. 구강 청결이 전신 채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치의학계와 내과계가 의견이 다릅니다. 치의학계는 입안의 세균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 채취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는 반면 내과계는 구강 청결은 주로 입냄새에만 영향을 미친다 하고 말합니다. 제 경험상 구강 관리가 잘 되면 가족과의 대화가 훨씬 가까워지고 자신감도 크게 올라갑니다. 네 번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차,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듭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는데 그게 냄새의 주범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술을 끊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니 1달 만에 냄새가 확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변비는 몸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에 변이 오래 머물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미, 잡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는데 아침에 숙에 현미밥을 말아먹기 시작하니 변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에서 나던 냄새도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담 하나, 입냄새는 사랑의 거리, 몸냄새는 가족의 거리. 여러분, 오늘부터 식습관과 구강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가족과의 거리가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옷, 침구, 생활용품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고 식습관을 바꿔도 우리가 매일 입고 덮고 씻는 것들이 냄새의 원인이 된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마치 집안의 먼지를 아무리 쓸어도 카펫 밑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결국 방 전체가 다시 더러워지는 것과 비슷하죠. 첫째,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한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옷에는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남아있어 세균의 먹이가 되고 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더 자주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옷을 아껴 입는 습관이 있어서 같은 옷을 3, 4, 4일씩 입었어요. 그런데 매일 갈아입기 시작하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면으로 된 속옷이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어 가장 좋습니다. 합성섬유 속옷은 땀을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둘째, 침구류도 자주 세탁하세요.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침대에서 보냅니다. 그동안 베개와 이불에는 많은 양의 땀과 피지, 각질이 쌓이죠.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침구류를 세탁하고 가능하면 햇볕에 말리세요. 햇볕에는 자연 살균 효과가 있어 옷과 침구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베개 커버는 더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에는 머리에서 나온 기름과 각질이 많이 묻기 때문이죠. 이영숙 할머니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빨기 시작했더니 방 안의 퀴퀴한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개와 이불 자체도 2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사용한 침구에는 세균과 진드기가 살고 있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발과 양말도 관리해주세요. 발에서 나는 냄새는 신발과 양말에 배어 전체적인 몸 냄새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고 가능하면 면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은 한 켤레만 신지 말고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신발 안에 베이킹소다를 뿌려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같은 신발만 신었는데 두 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하고 양말도 매일 갈아 신으니 발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죠. 넷째, 방 안에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수록 냄새가 쌓이기 쉽습니다.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신선한 공기는 집안의 냄새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화장실과 주방은 냄새가 나기 쉬운 곳이니 더 자주 환기해주세요. 화장실에는 베이킹소다를 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추워서 창문을 잘 안 열었는데 하루에 2번씩 환기하기 시작하니 실내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정보 하나. 최근에는 탈취 기능이 있는 옷이나 항균 침구가 인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품들도 자주 세탁하지 않으면 결국 냄새가 쌓이게 됩니다. 학계에서는 항균 섬유가 실제로 냄새를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항균 섬유가 세균 번식을 억제해 냄새를 줄인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세탁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농담 하나. 옷은 자주 갈아입고 침구는 자주 빨고 신발은 자주 말리면 가족의 사랑도 자주 찾아온다. 여러분, 오늘부터 옷과 생활용품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써보세요. 집안의 공기와 가족의 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과 새로운 시작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단순히 노인 냄새라는 한 가지 현상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우리 모두의 삶, 가족,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냄새 때문에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감마저 잃어버리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가족의 태도와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기적 같은 순간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모든 방법,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햇볕 아래 산책하고 매일 샤워하며 반드시 씻어야 할 세 부위를 꼼꼼히 관리하고 항산화 식품과 수분이 풍부한 과일 채소를 먹고 구강 청결을 유지하고 옷과 침구, 신발, 실내 환경까지 신경 쓰는 것. 이 모든 것은 결코 어렵거나 비싼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혜로운 사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6달 동안 이 방법들을 실천한 후 손주들이 다시 무릎에 앉아 같이 텔레비전을 보고 심지어 안고 뽀뽀도 해주는 행복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이상한 정보 하나 더. 최근에는 노인 냄새라는 단어 자체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 문제를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진정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계에서는 노인 냄새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가에 대해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화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완전한 제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또 다른 연구자들은 생활 습관과 위생 관리로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농담 하나로 마무리할까요? 노인 냄새는 인생의 향기지만 가족의 사랑은 그보다 더 진하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냄새 때문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하고 손주와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고 외로움을 느끼는 일은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차례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더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노인 냄새라는 민감한 주제를 솔직하게 다뤘습니다. 가족의 한마디에 상처받는 어르신들의 마음, 그리고 그 냄새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신체 변화와 생활 습관, 식습관, 구강 건강, 그리고 옷과 침구, 실내 환경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노인 냄새의 원인은 땀의 감소, 피지의 변화, 침 분비량 감소 등 신체의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고 햇볕 아래 산책하고 매일 샤워하며 반드시 씻어야 할 세 부위를 꼼꼼히 관리하고 항산화 식품과 수분이 풍부한 과일 채소를 먹고 구강 청결을 유지하며 옷과 침구, 신발, 실내 환경까지 신경 쓰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돈이 거의 들지 않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냄새 때문에 가족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자신감을 잃는 일은 이제 그만두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오늘 밤의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보세요. 여러분 모두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스크립트 종료. 좋은 밤 되세요.